비상장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1% 증가했습니다. 3조 6천억 원대고요. 그러나 실질 영업손실 1,20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. 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내용이 좋다면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파이낸셜 뉴스 김동호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을 보고서 생각한 건데요. 현대 엔지니어링 초소형 모듈 원전 광폭 행보, 세계 최초 4세대 MMR 플랜트 건설인 막 해가지고 캐나다 오타와 USNC에서 진행된 캐나다 초크리버 MMR 실증산업 사업 구매 계약을 했다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더 나가서 그 전에 24일에는 26일에는 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. 24일에는 USNC사의 기존 MMR의 출력을 월등히 향상시킨 고출력 다목적 모듈 원전 개발 기술 협약도 체결하는 등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MMR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SMR은 들어봤는데요. MMR은 제가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. 어쨌든 그 소형 원전 쪽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행보를 하고 있다, 그런 뉴스였습니다. 장부 가격, 일주당 가격은 51,335원으로 그 산출이 됩니다. 액면 가격은 500원이고요. 주주 내역을 보면은 현대건설이 38.62%, 정희선씨가 11.72%, 현대글로비스가 11.67%, 기아가 9.35%, 현대모비스가 9.35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스룹풋 손익에서 매출은 3조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1%가 증가했습니다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.1% 증가했습니다. 자재가 그 건설 계통이 크게 상승한 것은 이미 인지된 사실인데요. 자재 상승률보다 수주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. 또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스루풋은 14.6% 증가했고요. 스루풋률은 2%가 상승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26.5%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 스루풋률 증가보다 운영비용 증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생산성은 0.95로서 1200억 정도의 그 영업 손실로 산출이 됩니다. 원가 회계 영업손익은 영업이익 632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182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. 이것은 이 미청구공사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또한 그 미청구공사가 증가하면은 수익으로 그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 3조 6천억 원에는 그 미청구공사 증가액이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게 이제 현재 그 원가회계 기준에 따른 그 매출 인식이 되겠습니다. 스룹풋 회계는 그런 이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그런 그 손익인 거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200억 적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 재고자산 내역에서 일반적으로 용지는 그 WCAI에 제가 포함을 시키진 않는데
이번에 그 용지를 그 WCAI에 포함시킨 이유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용지에 대해서도 그 가공비를 그 현장에서 뭔가 그 용지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비용을 그 배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그게 654억 원이 그 증가했고요. 미청구공사는 2351억이나 증가했습니다. 미청구공사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 수익 인식하는 데는 좋을진 몰라도 공사 진행이 많이 됐는데 아직 미청구했다는 얘기거든요. 아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미인도된 그 미완성 그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그 말하자면은 그 이 매출 채권으로서 청구를 못한 상태다 보니까 그것을 수익으로 미리 인식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그 회계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.8%가 감소한 거로 산출이 됩니다. 운영비용은 26.5%가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61%로 전년보다 4.8% 증가했는데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 자재비가 그 떨어졌다는 얘기죠.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상식하고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. 건설 자재들은 대부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청구 공사라는 그 증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성과가 왜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PQ 총 제재 비용의 그 차이는 미청구 공사의 차이가 주요 원인이고요.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표기해 보겠습니다. 인건비가 4,40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2.6%가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536명 크게 그 증가를 했습니다. 상반기 평균 임금이 뭐 6,500만 원인데 이게 뭐 연봉 그 소기업의 연봉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. 임금 인상률은 3.7%로 산출되고요.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3천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임금을 그 받고 있다. 이렇게 그 산출이 됩니다. 외주비가 33% 증가했습니다.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그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은 미청구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그게 이제 3천억이 그 증가를 했다는 얘기고요. 회사가 제시하는 것으로는 777억 원이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용지 포함으로 그 봐지죠. 그래서 그 차이가 그 PQ 총재재 비용의 금액하고 그렇게 일치를 합니다. 2229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미청구 공사 증감액을 빼면은 마이너스 122억 원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전년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에 122억 원은 이거는 무슨 숫자인지 그 내역을 전혀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.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현금이 803억 원 나갔는데 재고자산은 681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러면은 122억 원, 123억 원 정도가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근데 이게 2단계 검증의 차이액과 3단계 검증액의 차이액이 또한 일치합니다. 이것은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건데요. 그 원인을 그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으로는 전혀 추적할 길은 제 수준으로는 없습니다. 이것이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미청구공사에 대한 이 검증을 해보면은
이건 현금 흐름표의 그 증가액이죠. 현금이 2,358억 원 나갔는데 재무상태표상에는 2,35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그 7억 원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것도 이제 그 미청구 공사에 대해서도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정도 금액 아닐까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 거 보면은 이 차이가 872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. 현금이 3,460억 원이 나갔는데 미청구공사 증가는 2,587억 원뿐이 안 돼가지고 873억 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. 이게 대손상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. 이거 전년도 그 미청구 공사의 증가액도 뭔가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. 경영평가 지표에서요.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읽어드리면은 포괄 WCAI 회전율 하락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입증될 것이나 미청구 공사의 부풀림 증가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요. 미리 언급을 조금 드렸습니다. 수루품률 상승은 수주가격 상승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운영비용의 더 큰 증가로 TOE 생산성은 하락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포괄 그 재고 회전율이 2.6 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. 스루풋률은 그 2% 그 상승했죠. 임팩트 미래 가치는 20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매출채권 수금 속도 좀 늦어졌고요. 그러나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약간 빨라졌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했다는 것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한 이 내역을 보면은 건축자재가 이제 철근, 레미콘, 시멘트가 이제 주종인데 대부분 상당히 올랐습니다. 전년도에는 그 철근 가격이 더 상승했었었죠. 그럼 원재료 가격은 분명히 상승한 건 맞다. 그렇지만은 수주 가격은 개별 그 수주 가격이기 때문에 그 판매 가격을 제품 가격으로 어떤 평균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. 다만 이미 그것이 2022년도 상반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 수주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매출 이익이라고 그러죠. 스루풋률은 이미 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매출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게 공기를 단축하든지 납기를 달성해 가지고 매출 인식을 빨리 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제 수주 산업은 그 수주 잔액이 그 중요한 건데 일반 그 수주 산업에서도 미리 얘기했지만은 위와 같은 양식으로 좀 기간 개념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현대 엔지니어링과 같은 큰 기업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건설사들은 뭐 사내 공무부 수준의 그 형태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90조 수주를 했는데 완성 공사액이 61조다.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 완성 공사 매출로 인식된 것은 3조 6천억 원이거든요. 이게 언제부터까지 그런 거냐? 그러니까 이제 완결된 것만 빼고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다 집계를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수주잔액은 뭐 28조가 있긴 있겠죠. 28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많이 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상반기에 3조 6천억 분이 못했으니까. 이런 게 이제 이 위에 같은 양식으로 작년 말 기초 그 수주 잔액이 얼마였는데 6개월 동안에 얼마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완공 매출 3조 6천억 원을 해서 기말 잔액이 28조 남았다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줘야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 회사 아니겠느냐.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가 소형 원줄 소형 그 원자로를 세계적으로 행보를 하겠다는 그 수준에 맞지 않겠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것은 일반 그 기업의 이 손해 그 공무부 수준의 관리 수준뿐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사람들은 회계기관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.
그러니까 이 밖으로 공시하는 것은 회계 기간을 염두에 두고서 이 완성 공사액이란 게 매출액과 흐름이 연결이 되게 하는 이 회계라는 게 추적성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이런 수준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707억 원이 있었고요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175억 원을 벌었습니다. 3.1%로요. 수익률로 전년 동기 대비 2.8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994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1%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급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. 그래서 이자 부채로 나와 있는 회계 계정이 금융 부채가 아니고 이제 장기 부채로 돼 있는데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집계를 한 건데 요거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다. 차입금이 직접 아닐 수 있다. 이런 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주주잉여 현금은 797억 원으로서 ROE 2.1%에 해당하겠습니다. 전년도는 2.8%나 되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런 거죠. 아직 청구도 안 한 미청구 공사를 이 매출로 인식을 해놓고 이익이 났다 산출해 놓고 이익 배당을 한다는 거죠.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실현이익이 아직 안 나왔는데 797억 원이나 이익 배당을 전년도에는 1천억이나 또 배당을 해버렸거든요. 과연 이런 것이 합리적인 기업 경영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. 최종 2,52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3.2%로요.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. 이익 잉여금률은 185.8%로서 1.8%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원가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 계획을 예측을 해보면은 이 원가회계 자체가 2228억 원이나 스루프트 회계하고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재고는 이 포괄 재고를 적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이 제한가가 한 7조 3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개별 공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한 1263억 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7조 3천억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하면은 아마 4,475억 원이 되지 않겠냐. 왜 그러냐?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청구 공사를 증가시켜 버리면은 이익이 나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또 이익 배당도 해버리는 거죠. 이게 이 가공의 수치를 가지고 이익이 낮다고 해서 이익 배당을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뭐 2%라도 좀 더 증가를 시켜보자. 좀 완성 공사를 더 빨리 해가지고 매출 인식을 더 추가로 2% 정도만 하더라도 한 5,200억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게 이제 원가 회계 방식이고요.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이 제한가를 마진을 조금 더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. 35.2%로 이 매출 재료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마진율을 조금 올린다는 거죠. 이게 이제 판매 가격이 이 하반기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은 현재 수익이 높다고 계약한 그런 수주권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완성을 한다. 그런 인식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은 제한가를 7조 5천억 정도에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면은 스루풋으로 봐서는 458억 원권이 남지가 않습니다.
전망대로 하면은 그 스르프 쪽에서는 그 마이너스 2,386억 원이거든요. 그래서 그 스르폰 그률을 올려가지고 저기 제안을 해보면은,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계약은 원가 회계 세계로 할 거니까 7조 3천억으로 하면은 1,569억 원, 1,570억 원이 이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. 이것을 어떻게 그 흑자로 전환할 거냐가 이제 문제일 건데요. 그러니까 스루풋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그러면은, 그 스루풋률에 대해서는 그 조금 아까 그 높인 대로 그 적용을 하고, 중요한 거는 그 미청구 공사 회전율을 또 재고 회전율 포함해서 이거를 한 9.7% 정도 꼭 증분시키게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이제 지연된 그 수주 그 잔액을 빨리 그 완공 처리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이 말하자면 건설 노하우들을 개선시켜 가지고 혁신적으로 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. 미국의 그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에 대한 뉴스를 그 스루풋 그 타임즈라고 개인 그 뉴스 방송에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만은, 디지털 조선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 공기를 매우 단축시키면서 지금 그 새로운 미국의 새로운 그 핵 항공모함을 건설 중에 있다. 이런 뉴스가 했거든요. 어떤 그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된 그 스케줄 내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은 빨리 공사를 끝내 가지고 이렇게 그 매출을 20.8% 추가로 인식할 수 있는, 그렇게 된다면은 스루프 개념으로도 4,843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그 장밋빛, 이런 식의 목표를 두고서 공사 진행을 해야 된다. 제 말씀은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상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. 이런 그 제 견해는 그 현대 건설이나 모든 그 건설 회사도 이 적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, 현대중공업, 그 다음에 그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뭐 이런 수주 산업에서 꼭 필요한 사고 방식이고, 그러한 이 생산 기술 내지는 건조 기술, 공사 기술을 개선시켜야 될 거다.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